노후가 길어지는 시대.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년에 수백만 원의 돌봄 비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 하고 제도를 전혀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등급을 받아야 하며 급여 종류도 많고 기관도 직접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제도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병원비와 돌봄 비용, 국가가 얼마나 대신 도와주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총 6가지로 나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따로 있죠. 등급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거동 능력, 인지 기능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심사 후 결정됩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이 1등급, 가벼운 도움만 필요한 분이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본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매일 24시간씩 집에 와서 어르신의 식사, 배변, 청결, 말벗 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욕창관리나 간단한 간호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아침에 데려가서 식사하고 놀고 운동도 하며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다시 데려다 드리는 데이케어 서비스도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집에서 돌보는 게 어렵거나 부하상 상태 등으로 지속적인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요양시설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고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의료 목적이 강한 병원이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보다는 일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요양원이 편안한 돌봄시설이라 느끼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 이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어떤 서류를 받게 될까요? 총 3가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저서는 내가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내 상황에 맞는 추천 급여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지팡이, 보행기,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자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 3가지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니 분실 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음 파트부터는 놓치기 쉬운 지원금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장기요양 수가와 월 한도액 인상입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12.95%로 유지됩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보험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2년 연속 요율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수가, 즉 돌봄 서비스의 단가 자체는 인상됐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3.93%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보다 거의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요양시설, 즉 입소형 돌봄기관의 수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2.5명을 돌봤다면 2024년엔 2.3명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2.1명으로 더 줄어듭니다.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니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수가도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20% 수준인데 2025년 기준으로 한 달 약 54만 2,700원 정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용 기준입니다. 이처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제가급여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 더. 재가급여 수가도 소폭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약 1에서 2%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월 한도액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수급자의 한도액이 2025년부터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1등급 어르신은 하루 4시간씩 방문 요양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2024년엔 한 달 최대 31회까지 가능했지만 2025년엔 33회까지 늘어납니다. 2등급 어르신은 하루 4시간씩 기준으로 2024년엔 24회, 2025년엔 30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즉 하루에 4시간씩 방문 요양을 받는 날이 1등급은 한 달 2일, 2등급은 무려 6일 더 늘어난 셈입니다. 돌봄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에 최대 24시간 이상이 추가되는 효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급별로 긴 시간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용 횟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루 4시간이 원칙이지만 12등급 어르신은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8회까지 긴 시간 방문 요양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이나 8시간씩 방문 요양을 받고 싶은 날이 있다면 그걸 월 8번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 횟수는 2025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기본 이용 일수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반면 3등급, 4등급, 5등급 수급자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하루 3시간 기준 이용 가능 횟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등급은 아직은 재가 돌봄에서 시간 확대보다는 기본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변화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에서 2등급 어르신은 대부분 와상 상태거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인데 이런 분을 하루 4시간 돌본다는 건 사실상 보호자 입장에선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월 한도액 자체가 늘어나면 이용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고 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돌봄 시간이 늘어나고 돈은 더 적게 내고 보호자는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기본 혜택 외에도 몰라서 못 쓰는 추가 제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족휴가제, 방문간호 월 1회 추가, 그리고 재가복지환경 지원 등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기본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 외에도 놓치기 쉬운 추가 제도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것은 방문간호 월 1회 추가 혜택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그리고 재택의료 및 주택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 월 1회 추가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하려면 등급 판정 조사표에서 간호처치 필요 항목이 체크된 수급자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줄이나 욕창 관리, 비위관 튜브 등 실질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단이 별도로 허용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라면 누구나 월 1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의 12등급 어르신들은 신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변줄 교체, 상처 소독, 기본 건강 체크 등 의료적인 지원이 자주 필요합니다. 방문간호를 월 1회 무료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의사 방문 없이 간호사가 와서 기초 건강관리와 간호를 해준다는 의미이므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제공되며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도 많은 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가족휴가제란 지속적인 돌봄에 지친 보호자에게 하루 12시간짜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연간 일정 횟수만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요양보호사가 종일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돌봐주는 동안 가족은 편하게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연 18회, 2024년엔 20회, 그리고 2025년부터는 22회까지 확대됩니다. 이 종일 방문 요양은 1회 12시간 제공이며 2024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최대 약 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놀라운 건 같은 시간 동안 일반 방문 요양을 받을 경우 8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2만 원 이상이지만 종일 방문 요양은 그보다 싸고 시간도 더 깁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서비스임에도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보호자가 실제로 휴가를 갈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무 지쳐서 하루 좀 쉬고 싶을 때, 병원에 다녀와야 할 때, 외출 일정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호 인력이 있는 기관이거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 곳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관을 고를 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묶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한 가지 서비스만 운영하는 곳이 많아 방문요양은 A기관, 주야간보호는 B기관, 방문간호는 C기관 이렇게 흩어졌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주야간보호센터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가 확대되었고 2025년에는 방문간호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 재가기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곳에서 모든 재가 서비스를 연계해주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돌봄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어지는 제도는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의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와 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 중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경우 혹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형태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제도는 재가 노인을 위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집에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부착, 낙상 방지 장치 설치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데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평가를 통해 정규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일 때는 국가 지원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는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모르면 한 푼도 못 받고 지나가고 알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등급 신청을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살펴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1577-1000번 또는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요양인정조사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능력, 행동변화, 질병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 중 하나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서류가 발급됩니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는 내 등급과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월 한도액, 본인 부담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지팡이, 휠체어, 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꼭 필요하며 분실 시 정부24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는 기관평가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와 있으며 후기가 좋은 기관인지 가족이 직접 상담받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번 계약한 기관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조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돌봄 혜택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가족이 매일 직접 돌보고 있다면 늦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바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숨겨진 혜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제도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정보생활에서는 앞으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돈 이야기, 꼭 필요한 제도들 중심으로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